재수종합반. 재수종합반 나가는 데가 대명중 옆에 있어가지고 대명중 학생이 재수를 하는 거지. 빠르네 빠르. 그래서 대명중 옆에다 세워놓고 그러면 이제 거기 경비 아저씨가 선생님 오늘 수업도 왜 왔어요? 딴 데 가느라고. 그러잖아. 건물 지하에 그 기계로 들어가서 막 주잖아. 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은 임시공휴일이라 그냥 저 밑에 상가 옆에 도로 주차장에 세우는 거 맞지? 오늘 임시공휴일이라고요? 진짜. 쉬는 날이야. 나라에서 그렇게 정했어. 오늘 월요일 아니에요? 월요일이라니까. 약간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그렇게 하셨. 근데 왜 안 쉬는 거야? 이는 예수님 응? 1월달에 안 쉬는 거야? 네, 예수님 좀. 니네가 쉴 거 다 쉬고 놀 거 다 놀고 이 새끼야 언제 공부해서 언제 갖고 갈래? 어? 물론 그렇게 해서 가면 최고지. 그지? 응. 완전 최고잖아. 본인의 능력치가 그 정도 됩니까? 네. 그럼 그러셔도 됩니다. 아니 제 스탠스 조금 낮습니다. 자 밑에 32페이지 밑에 HR 또 보도록 합시다. 쌤이 집에서 가끔씩 이렇게 우리 밴드에다가 올려놓은 쌤 영상을 보는데 보는 이유가 뭔지 알아? 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싶어. 오. 지금 점점 확실히 갸름해지는 게 느껴져. 진짜. 기분 좋은데도 체력이 떨어지니까 내가 지금 뭐 많이 본 사람이지만 내가 여기 잘 안 기대거든. 조깅을 하세요. 응? 조깅. 더 빠지라고. 아, 헬스장을 가세요. 영태스랑 같이. 아직 헬스를 할 만큼의 체력이 회복이 안 됐어. 그러면 6개월 정도는 있어야 된대. 지구가 맨몸 그래서 걷기 하면서 걷기 그냥. 걷기 하다가 걷기는 살이 안 빠져. 걷기도 살 빠져. 그 내가 있잖아 선생님네 집에서 제일 가까운 CU 한번 갔다 오면 2.8km야. 2.8km. 2.8km면 지하철 3정거장이야. 아직이긴 하게. 근데 그 영태쌤이 그 걷는 거는 운동. 알고 봤더니 더 가까운 편이 있긴 있더라고. 600m에. 근데 영태쌤이 걷는 것만으로 효과가 없대요. 난 이유가 있어 안 하다 보니 때문에. 아. 자 여기 지금 뭐 하연이 같은 애는 운동하면 안 되나 너 사실 거기 더 빠지면 어우. 저도 50원데. 응? 너도 만만치 않더라. 이제 근육이 빠지겠다. 너 가끔씩 더울 때 그냥 옷 다 벗고 속에 티 하나 입고 있을 때 보면은 거의 뭐 허리 한 25 되냐? 허리 25? 예, 완전 많았는데. 내가 보기엔 그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 아이, 난 허리 25를 초등학교 때 이후로 가져본 적이 없어. 아니 근데 체지방률이 10% 같네. 좋겠다. 자, 공부도 잘하고 체력도 좋고, 어? 이게 나라. 운동선수야 운동선수. 그렇지. 생각해. 진짜? 영재고 출신 농구 선수. 아니, 멋진데. 이거는 왜 나온 거야? 아무 쓸모가 없으시고. 아니지. 아니지. 야 미국 그 니네 그거 알아? 네덜란드 축구 선수들 있잖아. 걔네들은 그 뭐랄까 그 엘리트 스포츠라는 게 굳이 따로 없대잖아. 그 서유럽 쪽에 그런 좀 복지국가들 막 스웨덴 또 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벨기에 이런 데들은 국가대표 축구 선수였어. 그러다가 유럽 리그에서도 좀 뛰었어. 그러다가 30대 중반 돼서 은퇴하잖아. 그럼 뭐 할 것 같아? 우리나라 맨날 예능에나 쳐나와가지고 막 뭉치면 찬다 이런 거 하면 앉아있고 응? 맨날 뭐 처먹으러 다니고 그러잖아. 그지? 걔네들 뭐 원래 자기 전공 본업으로 돌아가는 사람 되게 많아. 조기 축구. 아니, 그러니까 분명히 축구 국대였는데 은퇴하고 뭐가 온줄 알아? 변호사 하고 있어. 의사 하고 있어. 그런 사람들이 은근히 많아. 플러스 조기 축구. 아니 조기 그러니까 내 말은 진짜 딱 그렇게 운동해서 타고는 은퇴하고 나선 딱 본업으로 돌아가서 뭐 공인회계사, 법무사, 변호사, 의사 괜찮지. 우리나라는 그런 사람들 교수로 가는 사람들 보면 다 체대 교수 아니야. 그지? 야, 체대 교수도 뭐 할 것 같아? 나 대학교 1학년 때 생각해 보면은 1학년 때 이제 교양체육이라고 있어요. 고등학교 때랑 똑같아요. 축구공 2개 던져놓고 시간 때우는 거야. 왜냐면 사범대도 이게 과학 쪽 전공에는 남학생들이 제일 많아요. 생물교육과 이런 데다 여자들이 많지. 저기 물리교육과 이런 수학교육과 이런 쪽 이렇게 뭐 지구과학교육과 이런 거 다 거기다 남자들밖에 없어. 여자애들이 많아봐야 20%? 그러니까는 여자애들이 남성화되지. 영재고도 마찬가지야. 영재고도 뭐 한성과학고 같은 경우도 여자가 한 20%밖에 안 된다니. 나머지는 더 심하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 토요일 날 한성과학고 반에도 애들 7명 있는데 여학생 하나. 근데 애들이 하는 말이 지금 학교 비율이 거의 딱 그거랑 비슷하대. 게이 양성선. 자 시끄럽고요. 자 HR 또 보세요. 별의 표면 온도를 나타내는 분광형과 별의 광도를 나타내는 절대 등급을 이용해서
자, 분광형, 스펙트럼형 같은 말이지? 근데 표면 온도도 같은 말이야 결국에. 표면 온도가 높으면 분광형이 O형, B형 쪽에 가깝고 스펙트럼형으로 따져도 그렇게 가깝고 그게 표면 온도가 높은 쪽이고 붉은색 쪽 K형, M형은 낮은 쪽이고 그리고 Y축에다가 별의 광도를 나타내는 절대 등급을 이용해서 별의 분포 적어보세요. 그래서 가로축의 물리량 지금 말한 거 이미 두 개 써 있고요. 색지수도 써 있습니다. 색지수. 하연 색지수 그 밴드로 봤어? 하연 색지수 봤어? 여기 지난번에 했던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색지수였어. 색지수가 뭐라고? 겉보기 등급을 사진 등급과 사람 눈으로 봤을 때 등급으로 뺀 거. 살짝 구분해서 파란색 별은 사진 등급에서 더 밝게 나온다고. 노란색이나 붉은색 계통의 온도가 낮은 별들은 사람 눈으로 봤을 때 더 밝게 보인다고. 그래서 사진으로 찍은 겉보기 등급에서 사람 눈으로 본 겉보기 등값을 뺀 거를 색지수라고 하는데 이 값이 작게 나올수록 고온의 별로 취급하는 거. 결국 색지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표면 온도가 높은 스펙트럼형이 O형, B형에 가까운 쪽이 되는 거라고. 이해하세요? 그래서 세로축에 이런 거 넣어도 되고요. 세로축이 아니 가로축에 넣어도 되고요. 세로축에다가는 별의 광도 절대 등급으로 나타낸다. 근데 이제 이게 형식이 두 가지야. 그러니까 X축은 한 세 가지, 네 가지 형태로 할 수가 있겠죠? 응? 사실은 색깔 넣어도 돼. 파란색, 흰색, 노란색, 빨간색. 그지? 그럼 색깔까지 넣으면 X축에 넣을 수 있는 물리량이 한 서너 개 이상은 나오죠? 세로축은 광도 아니면 절대 등급인데 광도로 써놓으면 세로축 숫자가 이렇게 됩니다.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이렇게 한다고. 어차피 그렇게 안 나와. 그렇게밖에 안 나와. 선생님 그래도 애매하면요. 근사치로 구하게 돼 있어 문제에서. 절대 등급으로 돼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플러스 15, 플러스 10, 플러스 5, 0,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이렇게 돼 있어. 이해해 무슨 말인지? 그것만 구분하면 되고요. 보통 우리는 절대 등급으로 써 있는 게 앞에서 얘기한 막 거리 구하고 광도 구하고 표면 온도가 몇 배고 반지름이 몇 배고 찾기는 쉽지. 그지? 자 그래서 밑에 HR2의 특징 얘기했고요. 거기다가 별들을 막 포지셔닝을 해봤더만 HR2의 특징 봅니다. 가로 2번. 가로축에서 왼쪽으로 갈수록 표면 온도가 높고 색지수가 작으며 파란색을 띈다. 선생님 얘기했죠? 그 밑에 세로축에선 위로 갈수록 광도가 크고 절대 등급이 작다. 맞죠? 즉 밝다. 실제로 밝아, 겉보기 밝아. 실제로 밝어. 그러다 보니 오른쪽 위로 갈수록은 예를 들어 그 밑에 그림에 베텔게우스 봐봐. 색깔 있는 사람들은 그쪽이 붉은색으로 돼 있거든. 봐봐. 그쪽이 붉은색으로 돼 있거든. 응? 왼쪽은 좀 파란색으로 돼 있지. 응? 붉은색으로 돼 있다. 베텔게우스 붉은색이고 안타레스 붉은색이거든. 아르크투루스도 붉은색이야. 말데바라는 좀 덜 하지만 얘네들은 그 자리 딱 찍어서 왼쪽으로 가봐. 예를 들어 베텔게우스 찍어서 왼쪽으로 가면 절대 등급이 이거 책마다 오차가 조금씩 있는데 대체로 마이너스 5등급보다 작죠. 예? 그냥 마이너스 5등급 위니까 마이너스 한 6등급이나 7등급이라고 쳐보자고. 그럼 태양이 몇이야 태양? 플러스 5 정도에 걸려있죠. 네. 그럼 태양보다 거의 10등급 넘게 작은 거니까 10,000배 이상 밝은 거잖아. 네. 그지? 근데 밑으로 내려봐. 베텔게우스 밑으로 내려봐. M형에 가까워. M형 표면 온도가 한 3000대야. 그럼 태양의 반 좀 안 되는 거거든? 반 좀 더 되는 거거든? 그러면 표면 온도가 월등히 낮은데 아까 얘기한 거 L은 R제곱에 T 4제곱이에요. 그러니까 L 값은 딱 보니까 한 10의 4제곱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표면 온도가 한 반토막 되죠. 반토막. 그지? 그럼 표면 온도의 4제곱 R제곱 이걸로 해서 지금 16분의 1을 까먹었는데도 얘가 10,000배 이상이면 R 값은 몇이란 얘기예요? 뭐 굳이 계산치 안 해도 돼. 겁나 크지? 한 1000배 되지 않냐? 16분의 R제곱은 한번 해보자. 미친 척하고 여기 1000R이라고 돼 있어요. 160000이니까 한 400배? 그지? 근데 사실은 이거 이상이니까 400배 이상 R이 400배 이상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400배라고 해봅시다. 그 베텔게우스의 부피는 태양의 몇 배라고? 4, 46, 64, 64에다가 0이 6개니까 6400만 배. 부피가 태양의 6400만 배 맞지? 하여튼 그렇게 된다는 얘기야. 응? 사실은 더 돼. 근데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유튜브에서 별의 크기 비교 영상 있어요. 거기에서 그거 본 사람 되게 많더라고. 몇 억 뷰니까 뭐.
거기 보면은 뭐다 그게 태양계 행성부터 나오는 애들도 있고 별끼리만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처음에 태양이 나옵니다. 갑자기 음악이 막 베이스 큰 쿵쿵 깔린 다음에 쓱 하면서 태양이 점으로 바뀌고 아까 태양만은 공양은 득 하고 나타나. 안타레스 이러면서 그러다 또 안타레스가 또 쓱 조만해지고 베텔게우스가 득 나타나. 무슨 뭔지 알아요. 뭔지 알지? 안 본 애가 없더만. 이게 이제 위성, 행성까지 다 집어넣은 거는 한 50분짜리고 별끼리만 해놓은 건 한 12, 13분짜리인 게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행성 들어가 볼 필요 없어요. 베텔게우스하고 태양이 딱 어느 관계냐면 내가 적절한 비유를 들면 태양이 비비탄이면 베텔게우스와 농구공 사이즈 정도. 그러니까 지금 내 말은 뭐냐면 베텔게우스가 이렇게 오른쪽 위에 올라가 있어. 근데 얘 질량이 커봐야 얼마나 크겠냐고. 질량은 생각보다 많이 안 크거든. 일반적으로 표면 온도가 낮은 애들은 질량이 처음부터 그렇게 컸던 애들은 아니야. 9% 오른 거. 9% 오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질량은 태양보다 커봐야 한 10배, 20배 수준밖에 안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피가 아까 말했듯이 뭐 몇 배? 6,400만 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밀도 어떻게 되겠냐? 엄청 작겠죠. 그래서 오른쪽 위에 써 있는 거야. 그 바로 위에 오른쪽 위로 갈수록 반지름이 크고 밀도는 작다라고 돼 있어. 그죠? 그러니까 HR도라고 하는 그래프를 만들어서 별들을 포지셔닝을 시켜봤더니 표면 온도와 색깔과 광도와 이런 것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얘가 지금 쓸데없이 뒤딱 커져 있구나. 얘는 되게 작은데 단단하구나. 이런 각종 물리량들을 끌어내기 유리하더란 얘기. 그럼 반대로 해볼까? 백색 외성이라고 나와 있어. 응? 그 시리우스가 맞는 것 같은데 내가 말한 건 시리우스 B야, B. 시리우스 A가 있고 우리가 보통 하늘에서 밝게 보이는 시리우스 A 앞에 있던 게 시리우스 A일 거야 이게. 시리우스 A 옆에 시리우스 B라는 백색 외성이 하나 붙어 있는데 그 카메라는 잘 안 찍히죠. 걔 같은 경우는 밝기가 절대 등급이 플러스 한 11등급 정도 돼요. 그럼 거기 지금 안 써 있으니까 선생님 말한 대로 찍어봐. 백색 외성 자리에 보면은 플러스 11등급이면서 A 정도에 찍어봐. 잘 봐, 한 거. 옆에서 한 플러스 11등급 찍어서 쭉 선 간 다음에 A형 찾아가지고 쭉 찍으면 여기쯤에 시리우스 B 정도 찍힌단 말이야. 응? 그럼 거기 백색 외성이라고 이렇게 묶어놓은 자리에 대충 들어가지? 네. 그지? 그 녀석은 질량이 태양에 한 70% 남아있어요. 오, 겁나 큰. 그러면 태양일 때 70% 남아있으면 질량이 그래도 꽤 크지? 근데 사이즈는 태양일 때에 비해서 한 100만 분의 1 수준으로 줄어있어. 생각해봐. 반지름이 100만 분의 1이야. 부피는 100만의 세제곱분의 1이지. 그냥 몇십억 분의 1이라고 해볼게. 근데 질량이 70% 남아있어. 0.7. 그럼 몇십억 분의 0.7이면 그래도 몇 천만 배는 된다는 얘기 아니야? 한 7천만 배는 된다는 얘기 아니야? 밀도가. 그러면 크기가 거의 달보다 작은 거 아니에요? 달보다 그러니까 백색 외성은 워낙 크기가 다양해서 작은 거는 한반도만한 애들 있어. 한반도요? 그러니까 지름이 한 2, 300kg밖에 안 되는 거야. 네. 근데 보통 제일 무난한 게 달 크기라고 나오거든. 근데 달 크기인 백색 외성은 겁나 큰 백색 외성이야. 대부분 수백 킬로 내외.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막 이게 어차피 작다는 걸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전문적이지 않고 그냥 막 책 쓰는 사람들이 뭐 지구 정도의 크기라고 막 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전문적인 책에는 작은 백색 외성은 지름이 수백 킬로밖에 안 되는 것들도 있다고. 근데 질량은 그 별이 태양과 같은 별일 때 질량이 한 70% 차지하는 거야. 사실은 적색 거성에 해당하는 여기는 알데바란이나 아르크투루스는 태양일 때보다 질량이 작아요. 베텔게우스가 그래도 아까 10배, 20배 한 거지. 알겠습니까? 그 적색 거성 그냥 죽는 애들 아니에요? 죽은 거야. 죽는 거예요? 근데 간혹 수만 개 중에 하나 정도가 좀비처럼 다시 되살아나는 경우가 있어. 그거는 아마 우주의 미래 할 때 아마 제일 마지막 타임에 살짝 언급만 할 거예요. 우주가 최근 들어서 1990년대 이후에 관측 자료를 보니까 가속 팽창하는 것 같더라. 그때 이제 이 좀비 백색 외성이 좀 살짝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잘 봐. 그 HR도를 잘 보면 태양이 껴있는 라인에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이렇게 쫙 무슨 선이 거의 있지. 허옇게. 그 라인에 들어가는 애들이 우주에는 제일 많아.
한 80에서 90%가 다 그 라인에 들어가는데 그 라인이 지금 태양처럼 중심 핵에서 수소핵 융합 반응을 하고 있는 별이란 말이지. 그래서 이 별들이 별 일생 중에서 메인이 되는 시기다. 그래서 거기를 메인 시퀀스. 거기에 들어있는 별이라서 얘네들을 한자로 주계열성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성? 주계열성이라고 써있죠? 스피카, 시리우스, 여기 써있지 않지만 뭐 알골 막 이런 별들이 있어요. 뭐 태양 쭉쭉 있는데 태양보다 오른쪽 위에 있는, 즉 오른쪽 위에 있으니까 오른쪽이니까 표면 온도는 좀 대체로 낮고 밝기는 더 밝은, 즉 사이즈가 커서 이런 애들을 거성이라고 하고요. 자이언트. 그거보다 더 크고 더 표면 온도 낮은데 훨씬 더 밝은 애들은 뭐라 그래? 초거성이라고 합니다. 슈퍼 자이언트라고 부르고. 알았어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백색 외성은 화이트 드와프라고 부릅니다. 드워프는 난징이. 난쟁이야. 그 백색 외성. 외자가 왜소하다 난장이라는 뜻이잖아. 외놈. 진짜 외놈 할 때 외자랑 똑같이 써. 이거 맞나? 외놈은 약간 외국인 할 때 그 외 아니에요? 이게 무슨 소리야? 임진 외란 할 때 외자 이거. 오웨이잖아. 사람인데 여자 때 태어난 사람인데 이거 모르겠어. 이게 외자야. 백색 외성이 뭐야? 이거 한자가 좀 되는데? 조선이 백색 외성. 조선이 근데 이거는 이제 그냥 쌤도 요새 자꾸 취미로 역사 유튜브 보다 보니까 왜 외인들이 외인이었냐? 1200년대인가부터 무슨 일본의 무슨 천황, 뭐 텐무 천황, 뭐 이런 천황 때부터 어떤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육식을 금지시켰대. 불교를 좀 세게 받아들이면서. 그래가지고 일본의 평민들 왕 빼고는 고기를 못 먹었대. 애초에 원래 못 먹지 않았어. 그러니까 못 먹는 거는 아니었겠지. 근데 아예 국가적으로 아주 강력한 불교를 받아들여가지고 고기를 못 먹게 했대. 그러다가 사람들이 이게 수백 년 거쳐오니까 고기 안 먹는 게 입에 밴 거야. 고기는 먹는 게 아닌 거. 그러다가 메이지 유신 때 1800년대 중반에 서양 사람들이 막 들어왔잖아. 포르투갈 들어오고 막 그지? 네덜란드 들어오고. 또 네덜란드 전 세계에서 키 제일 크잖아. 네덜란드 남자 평균 키가 187이래. 뭐야 그러시 내가 187이었으면 새끼야 우리나라가 뒤집어졌어. 자, 하여튼 그런 애들이 들어오니까는 그때 일본은 남자들 평균 키가 150이 안 됐대요. 진짜 그래가지고 임진왜란 때도 자세히 임진왜란도 거의 제대로 고증하고 보면 조선인보다 왜군이 키가 머리 하나씩 없어. 그러니까 접근전이 안 되니까 총 쏘는 거야. 아니면 긴 칼 쓰든가. 그러니까 사실은 만약에 조총만 아니었으면 우리나라가 육박전으로 붙어도 질 일이 없었지. 왜냐면 이거보다 우리 그 왜군은 칼이 그 접근전 무기인데 우리나라 창이란 말이야. 창이 더 길거든. 그러다 보니까. 호주어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외자가 그 외자라고. 그러다가 그때부터 고기를 장려하기 시작했대요. 이래가지고는 그 제국주의 열강들하고 싸웠을 때 이거는 쪽팔려서 안 되겠다. 그러니까 사진도 막 찍고 그러잖아. 무슨 조약맥구를 사진 찍는데 다 머리가 하나씩 없어. 서양인들 겨드랑이 밑에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왕이 빡쳐가지고 안 되겠다. 고기를 장려하는데 사람들이 이미 500년, 600년 고기를 안 먹는 문화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고기에 대한 거부감이 생긴 거지. 저거 어떻게 고기를 먹어? 그래가지고 고기가 아닌 것처럼 거기다가 튀김옷을 입힌 게 돈가스라. 아 진짜요? 오 그래. 내가 돈가스 이거 있다 보면 이거 재밌다니까. 막 벌거벗은 세계사 이런 거 보다 보면. 식사 그리고 또 그거 고로케 만든 고기 섞어서 고기 막 갈아가지고 채소랑 섞어서 고로케 만든. 그래서 지금 근데 일본인들 그렇게 작나.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작잖아. 그래도 우리보다 작아. 근데 반대로 1800년대 190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 사람들 밥 먹는 장면을 찍어놓은 사진 보면 경악이야. 밥 양이 장난이 아니야. 밥을 거의 냉면 그릇에 수북히 먹어. 식량 많이. 근데 이거는 내가 니네랑 이러냐고 세대 차이 나서 너무 옛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나 어렸을 때보다 밥그릇 사이즈가 진짜 반으로 준 것 같아. 요새. 이 중에 혹시 집에 제사 지내는 사람? 제사 밥그릇 봤어? 제사 지내고 나면 그 가족들끼리 나눠 먹지. 아니요. 그 할머니가 다 드시죠. 그러니까 그 한 그릇에 있던 거 보통 두세 명이 나눠 먹지 않아? 옛날에 그거 혼자 다 먹었어. 옛날에.
그러니까 집에서 평시에 밥 먹을 때 밥 공개 그만해서 내 기억에. 근데 그게 맞아요 근데. 너 그걸 배고파. 맞아 새끼야. 좀 많아. 아니야 저 그렇게 먹어요. 너무 배고파. 우리 또 차례 지내고 나면 그 밥그릇 한 공기로 우리 아버지 나 우리 딸까지 3명은 먹어. 또 제사밥도 꽉꽉 눌러놔요. 뚜껑이 들려 있어 뚜껑이. 그래서 애들이 왜소했단 말이야. 좀 전에 지웠던 그 외놈의 외자가 왜소하다는 뜻이라고. 그러니까 백색 외성도 마찬가지야. 듀아프라고. 응? 이 얘기를 하다가 내가 수능반에서 그냥 쉬어가는 얘기로 야 니네 백설공주와 일곱난장이가 영어로 뭐야 되니 애들이 화이트 프린세스 앤 세븐 뭐 스몰 피플 막 이상한 소리 합니다. 네. 맞죠? 맞지 않아? 세븐 스노우 화이트 앤 세븐 드와프잖아. 네? 스노우 화이트요? 백설공주가 영어로 하얀 프린세스가 아니야. 그냥 스노우 화이트야. 하얀 눈인데. 이번에 황인종으로 나오는. 아 그렇대? 황색 공주. 야 이제 옐로우 화이트. 응. 백설은 그 여학생들은 어렸을 때 보던 그 미세먼지에 있을 그 뭐야 그 니네 어렸을 때 보던 만화가 뭐 있지? 저요. 떠봇. 아니 그거 말고 좀 약간 소피루비야. 소피루비. 겐젤과 그래. 소피루비 알아 몰라. 저희 집이 아니에요. 소피루비 노래에도 보면 나오잖아. 그래 그 스노우 화이트 앤 딸아들이 나와서 막 하는 거지. 세븐 드와프 있는 거 알아? 우리 집에 OST가 있어가지고. 세일러문. 소피루비 내 차에서 내 차 USB에 꼽혀 있어. 진짜 딱. 생각보다 선생님 딸이 니네하고 차이가 안 나가지고 비슷한 게 겹쳐요. 선생님 차에 그 유아기 때에 징징대면 틀어주려고 내 USB 꼽아놓은 게 아직도 있어. 선생님 차가 한 10년 된 차거든. 어제 터닝 메카드 봤어요? 토니 메카드 노래도 있어. 오. 그것도 있고 가져가야겠다. 번개처럼. 미니 특공대도 있고. 오. 미니 특공대요. 아, 그 진짜 그 재밌네. 메가맥스 파워 미니 특공대 X 있잖아 이거. 그것도 있고 뭐 타요 이런 거 다 있어. 무기가 막. 거의 타요는 내 돈 주고 받았어. 돈 주고 받아가지고 타요는 OST 다 했어. 오. 하나만 애 재우려 그러면 귀여운 아기가 쿨쿨쿨 이거 틀어놓고. 그 소피루비에도 보면 나온단 말이야. 그 백설공주 얘기 공주님 뭐 속지 마세요. 막 이런 거 이런 거 있어. 완전 딴따라. 나 어릴 때부터 집에 삐딱하게 들어오지 않아. 진짜 삐딱해졌잖아. 아니 근데 웃기는 건데 요새는 내 신세서 내가 듣는다니까. 집에 가다가 밤바라 틀어놓고 가보세요. 밤바라. 반발한 인정이네. 밤바람 재밌어. 그리고 바나나 차차도 신나 운전할 때 틀어놓으면. 바나나. 핸드폰 밤바라 밤은 내가 앞에 개인기도 해. 밤바라 밤 나오기 전에 그 좀 뽀로로 소음 나오거든. 이게 나오거든. 거기다가 나오거든. 그럼 이제 뒤에서 딸내미가 막 웃지 애기 때. 지금은 하지 마. 하나도 안 똑같아. 5학년이 많이. 5학년 때리겠잖아. 5학년 되면 이제 벌써 뭐 내가 오죽하면 내가 얼마 전까지 얘 초등학교 들어가기 사진 올려놨다가 응? 네. 바탕화면에 이제 지금의 이 투실투실한 모습 올려놨거든. 오. 이제 하도 꼴배기 이게 올려놓겠는데 꼴배기 싫어가지고 카톡에는 옛날 사진 넣어놨잖아. 애기 때 사진. 근데 지금 5학년 되면 1상이에요. 일상. 이 애기 때 사진 넣어놨잖아. 카톡 배경에다가. 1상이죠. 응. 일상. 14년생. 14. 1상은 아직 순수하시네. 응? 2년 지나면은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니 거기 시골이라서 애들이 순수해. 아 혹시 몰라 막 노스페이스 패딩 사달라고 하면. 아니 전혀. 일단 부모님들이 다 담아버렸어. 그런 거 안 사주기. 오. 몇 명 안 되거든. 아주 좋은데. 지금 우리 딸이 5학년 되는데 5학년이 이제 그 학교에서 제일 한 학년에 제일 많은 학교거든. 많은 반이거든. 19명이야. 그럼 이제 올리브영 쳐들어가서 학생들한테 파지 마. 지금 6학년이 20명인데 졸업해버렸어. 6학년이 20명이라고. 20명이었는데 졸업해버렸어. 저 학교에. 근데 지금 5학년, 6학년 올라가는데 5명이야. 네? 그 집 전교생이 15명이 확 줄어버렸어. 그 줄기 전에 81명이었거든. 예. 그냥 66명 되게 생겼어. 81명. 아니 거의 반감 기술.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다 알아. 개쩌는데. 한 명이 사진. 아유 누구 아버님이 아니라 어디가 형. 그러면 한 명. 형님 근데 그제 네가 형님 같아. 근데 꼬박꼬박 형님이라고 안 하고 선배님이라고 하는 애 하나 있어요. 한 학년 밑에 어떤 남자의 아빠인데. 인생 그래야 그러지. 아니 내가 같은 업종에 있는 것도 아니고 당신은 영화 배우고 나는 그냥 학원 강사인데 내가 왜 당신 선배야지. 나이 많은 그냥 선배입니다.
나한테 선별해. 동네가 서울에서 멀지 않은 시골이라서 조금 연예인들이 많이 살아요. 오 진짜요? 이름이 검색하면 나온 아저씨라니까 조달환이라고. 조달완. 조달환이라고 있어. 근데 옛날에 그 우리 우용 학교 예체능에서 있었잖아. 탁구 잘 친다고 막. 그리고 안 나오는 영화가 없어요. 조연으로. 누구야? 이름. 조달환. 조달환. 얼굴 보면 니네 봤어 이 아저씨 그거. 작년 가을에 학교 운동회 날 술 갖고 와가지고 위스키 갖고 와가지고 그거 먹고 오. 뻗었잖아. 연기 대상 연작 단막 극장 이거. 그냥 검색하면 알만한 사람이야. 나온다. 얼굴 본 적은 있지? 있는 것 같아요. 저기도 나왔을걸? 그 무슨 뭐 바다로 간 산적 뭐 이런 거 나와. 알코올 중독과 애주가 야. 요새 제가 그게 지난 가을부터 학교에 행사하는데 위스키를 막 갖고 오더니 위스키에 꽂혀서 요새 유튜브 그걸 하고 있더라고. 근데 구독해줬지 또. 그렇구만. 야, 니네들은 보면 안 돼. 마시는 건 불법 아니라잖아요. 아 진짜? 사는 게 불법이야? 파는 게 불법이에요. 사는 것도 불법 아니에요. 파는 게 불법이야. 나 개인적으로 이건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개인적으로 그런 거 나도 그렇게 생각해. 뭐 지가 지 몸 해치겠다고 처먹는 거 왜 뭐라 그래? 드링키. 그지? 아빠 뭐 니네 몬스터 아버지 암살. 몬스터 먹는 거랑 뭔 차이야? 전 몬스터 안 마십니다. 커피도 먹지 마. 옛날에 십몇 년 전에 선생님 학원 목동에 수업하고 있을 때 그때 그게 유행했어. 그 스누피 우유, 아. 스누피 커피 우유, 완전 카페인 과다 함유. 애들이 시험 기간에 그거 막 거의 뭐 밥 처먹을 때마다 하나 처먹어가지고 하루에 권장 섭취량의 막 4배씩 섭취하는 거야. 그리고 진짜 어떤 몸 부실한 여자애들 막 손 부들부들 떠고 막 그랬어. 커피우유네요. 근데 사실은 니네 웬만한 좀 큰 커피 있지, 콘트라베이스 이런 거 있잖아. 다 그 권장량 넘어간다. 그 237 막 이렇게. 고카페인 함유라고 써 있어. 어른들은 체력이 좀 되니까 괜찮은데 니네들은 안 좋으니까 지양하라고. 지양하라고. 자꾸 와이카노 새끼야. 와이카노. 이게 와이카노인데. 대구 어딘데 임마. 동대구야. 달성. 잘 쏘고 뭐 촌이고만. 가리봉도 요새는 낫지. 선생님 어렸을 때 동대구역에 내려가지고 우리식으로 거기서 또 버스 타고 더 들어가니까 오른쪽에. 참고로 대구 가면 터미널이 없어요. 버스 터미널이 없어. 시골이라서. 다 정류장이에요. 동부 정류장, 북부 정류장, 북부 터미널, 동부 터미널을 그렇게 표현해. 동부 정류장까지 동대구에서 걸어가면 한 15분 걸리거든. 거기 걸어가는데 내비가 있냐 뭐가 있냐 요새처럼 GPS도 없잖아. 나 중학생 때는. 지도 보고 가야죠. 아니, 지도도 안 봐. 그냥 말 대충 보고 알고 가다가 애매하면 길 가다 물어봐. 저기요 동부 정류장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나요? 그러면 사람들 어떤 줄 알아? 갑자기 서울만 쓰는 데가 나타나니까 갑자기 주변 한 반경 한 10m 이내 사람들이 쳐다본다. 간첩. 저기 동부 정류장 가려면 어디로 이쪽 길로 가야 돼 저쪽 길로 가야 돼요? 그렇게 사람들이 쳐다본다. 어떻게 해요? 지금도 살짝 그러고 있긴 있어. 어디요? 참고로 저는 서울 토박이에요. 나도 서울 태생이야. 시골이 그쪽이고. 저 대구에 산 적이 없어요. 나도 산 적이 없어. 대구에 산적. 그럼 어떻게 살아요? 산적 있으면. 안 돼. 드립의 끝은 헤어져서 인사다. 얘네 학교 쪽에 있을 것 같아. 그치? 니네 학교 어디 산중턱에 있을 것 같아. 산적이. 몇 명 있을 것 같아. 있을 법하지 않아? 통일교 산적. 충분히. 통일가 지켜주고 있는 거야. 자, 시끄럽고. 이 HR토상에서 지금 전반적인 물리량들을 이렇게 왼쪽 아래 오른쪽 위에다가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HR토상에서 별의 물리량 보면 왼쪽은 고온이다. 색지수가 작다. 색깔 파란색이다. 위로 올라갈수록 광도가 크고 절대 등급은 작다. 오른쪽 위로 갈수록 밀도가 크고 왼쪽 아래로 갈수록 밀도가 작고 왼쪽 아래로 갈수록 밀도가 크다. 밀도가 크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면에서의 중력이 강하다. 중력과 속도가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밀도가 크면 중력 가스가 커요. 중력의 크기랑 중력 가속도랑 비례하잖아. 그렇죠. 그럼 질량은 아까 말했지 태양이 70%인데 부피는 수억 분의 1로 줄면 질량 그다음에 거리가 훨씬 줄어. 그치 반지름이 엄청 줄어버리니까 이래 버리면 수능반 애들은 왜요? 라고 합니다. 뭐예요? 지구과학 선택하는 애 중에 물리를 전혀 젬병인 애들이 꽤 있거든. 응? 그래가지고 근데 가끔 선지에 그게 나와. 그 정도는 뭐냐, 이 정도는 수능 본 애들이면 아무리 물리 선택 안 해도 중력은 알겠지 하고 해도 내거든? 선지 하나에?
근데 그 선지를 이해를 못해서 질문하러 일이 생겨. 그럼 내가 야 중력 안 배웠어? 저 물리를 안 해서. 야 그걸 떠나서 중학교 때 중력 배울 때 뭐 거리의 제곱분의 질량의 곱이다 이 정도는 배우잖아 했더니 중학교 때 그걸 어떻게 기억합니까? 와. 심지어 물리하는 애들 너 선택하면 물리지 물리지구학이지 니네 중력 배워 안 배워? 안 배운대요. 지금 실제로 물리학 원에 여러 가지 힘 단원이 없어. 내 말이 미쳐버리겠다니까. 이래서 용서가 가야지. 내 말은 안 가면 그러니까 애들이 물리를 너무 못해. 물리학 1등급 맞은 애가 물리를 못해. 예? 정말 이상하지 말이. 문제가 너무 쉬워가지고 흔히 말하는 등급 컷이 너무 올라가 있어. 그래서 흔히 니네 수능 볼 때는 그거 있는 거 알죠? 표준 점수라고 있는 거. 난이도까지 감안해서 예를 들어 지구과학은 난이도가 높았는데 물리는 난이도가 낮았어. 그럼 지구과학 만점 맞은 애랑 물리 만점 맞은 애랑 동등하게 취급해주면 좀 이쪽 손해보잖아. 그래가지고 원점수는 50점 다 맞았는데 지구과학 만점 맞은 애는 표준 점수로 바꾸면 70점으로 해주고 물리학 만점 맞은 애는 64점. 그러니까 물리학으로는 아무리 다 맞아도 64점밖에 못 맞는 거야. 이 표준 점수를 반영한 학교들이 은근히 많아. 그러니까 난이도가 적절히 배분이 돼 있어야 되는데 너무 쉬워버리면 완전 빙신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그래서 지구과학 선택한 애들이 많아져서 고맙습니다. 자, 수익 결론은 고맙습니다. 지금 재종반 가잖아? 선생님 재작년에 죽을 뻔했어. 너무 많이. 그때부터 그 상황이 발생해서 물리가 너무 쉬워지고 지구과학이 적절 난이도가 되면서 만점 맞았을 때 지구과학이 유리하니까 좀 하는 애들이 사람이 또 실수할 수도 있잖아. 내가 물리 다 맞는데 그날 수능 날 꼭 다 맞으리라는 법 없잖아. 하나 틀리면 3등급 돼버리는 거야. 그럼 이제 의대 가거나 이런 데 갈 애들은 완전 꿈이 다 깨져버리거든. 그러니까는 지구과학은 솔직히 한 개 틀려도 조금 난이도가 있을 때 두 개 틀려도 1등급 나온단 말이야. 개꿀이. 올해도 그랬어. 물리는 1등급 컷이 내가 알기로 한 개 틀리면 1등급 아니었거든. 미친 거 아니야? 지구과학은 44점 1등급이었어. 컷. 그러니까 3점짜리 문제 두 개 틀려도 1등급인 거야. 나 무조건 수시로 가야 2등급 컷이 39. 수시. 근데 다른 과목은 다 무조건 그 한 칸씩 더 위로 올린. 3등급 컷이 그러니까 2등급 컷이 막 40대 중반이고 그랬는데 지구과학만 39. 그러니까 4개 틀려도 3등급은 나오는 거. 2등급은 나오는 거. 그래서 웃긴 일이 발생해. 물리 막 절반 맞던 애가 지난번 9월 모의고사 때 수능 보기 바로 전 모의고사 때 선생님 저 물리 44점 맞았어요. 그래? 4등급. 뭐야 이게 그게 뭐야 그게. 근데 얘가 40점을 넘어본 거에 뿌듯해 하더라고. 등급은 똑같은데. 그걸 보고 바보라 그러는 거야. 딱 떨리네. 지구학은 딱 2등급 커트라인에 걸렸어. 39점. 내가 만세라 그랬다. 만세. 내가 너는 응? 진짜 넌 성공했다. 자, HR도와 별의 종류 봅시다. 그 그림 밑에 이제 이 용어를 정리를 잘 해놔야 돼. 주계열성, 거성, 초거성, 백색외성 써 있는데 주계열성은 줄 보세요. HR도의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 좁은 띠 영역에 분포하는 이런 애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처녀자리에 스피카, 큰 개자리에 시리우스 A, 태양 등이 있더라. 다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를 잇는 라인에 있고요. 별의 약 90%가 주계열성에 속한다. 그 얘기는 전체 수명 중에 주계열성 기간이 제일 길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별표 주계열성이라는 전제를 깔고 가면 왼쪽 위에 있는 별이 오른쪽 아래에 있는 별보다 확실히 표면온도도 높고 광도도 크고 질량도 크고 반지름도 크다는 얘기야. 주계열성이라는 전제 하에서 그래서 오른쪽에 그럼 아까 반지름도 크고 질량도 크고 광도도 크다 그랬는데 주계열성이면 왼쪽 위에 있는 게 그거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다음 페이지에 작게 그래프로 줘요. 예를 들면 태양의 질량이 1일 때 태양의 광도가 1이라고 써있죠. 네. 그래프 작지만 그럼 태양보다 질량이 5배 정도 되면 광도는 몇 배란 얘기야? 100배 이상 된다는 얘기지. 그럼 100배 이상이란 얘기는 표면 온도가 10배 이상이든가 반지름이 표면 온도가 루트 10배 정도 되든가 반지름이 10배 정도 되든가 아니면 그 조합해서 이렇게 됐든가 하겠지? 그런 걸 찾으란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거성 무슨 거성? 무슨 성? HR도에서 줄거 주계열성의 오른쪽 위
황소자리, 알데바란, 목동자리, 아르크투루스 등이 있고요. 줄 보세요. 표면 온도는 낮으나 반지름이 매우 크기 때문에 광도가 크다. 밀도는 작다고 돼 있죠? 초거성은 더 위쪽입니다. 거성보다 위쪽. 베텔게우스, 안타레스 등이 있고요. 그냥 거성의 특징이 더 극대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백색의 성, HR도에서 주계열성의 왼쪽 아래에 분포하고 시리우스 B 같은 애들이 있더라. 동그라미 1번 별표. 표면 온도가 높아 백색을 띠지만 반지름이 매우 작기 때문에 광도가 작다 그랬고, 크기는 여기 봐. 지구와 비슷하지만이라고 써놨지? 사실은 더 작아. 질량은 태양과 비슷해요. 아까 했잖아. 태양 같은 게 진화해서 백색의 성이 되는데 백색의 성까지 가도 태양의 때 질량이 한 70%를 유지하고 있단 말이야. 평균 밀도 매우 크다. 이거 대신에 중력이 매우 강하다. 이렇게 쓸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자, 밑에 그러다 보니 그냥 O형, B형, A형, F형, K형, 뭐 M형 이런 식으로 따지는 것만 가지고는 별의 광도까지 파악하는 데 조금 불분명한 감이 좀 있죠. 불분명한 감이. 그래서 별을 광도에 따라 또 계급으로 나눈 그런 기준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걸 MK 광도 계급, MK 분류법이라고 하는데 모건의 M과 키넌의 K를 따서 별들을 분광형에다가, 분광형으로 표면온도 알 수 있다 그랬지? 그리고 광도 계급으로 겁나 밝은 별, 태양급인 별, 찌질한 별 이렇게 나누게 되면 태양 정도의 온도에 태양급에 해당하는 주계열성, 태양 정도의 온도인데 쓸데없이 커서 밝은 별, 태양 정도의 온도인데 너무 작아서 어두운 별, 이런 것들을 구분하기 좋더란 말이지. 그래서 별거 없이 로마자로 1, 2, 3, 4, 5, 6, 7로 나눕니다. 그래서 제일 밝은 별에다가 1, 근데 이건 또 구분해서 1A, 1B로, 그 다음에 밑에 보이죠? 동그라미 한 표 속에 2, 3, 4, 5, 6, 7 써있는데 우리는 그냥 홀수만 알면 돼요. 초거성, 거성, 그 다음에 주계열성, 백색외성, 요 4개만 5개지 총 A, B로 하면 요것만 아시면 돼요. 알겠지? 네. 로마자 1 써있으면 제일 밝은 거 뭐? 저희가 관측한 별들 있잖아요. 음. 이름 붙이는 별들 싹 다 저희 은하 안에 있는 거 아니. 아니에요? 아니 다른 은하 있는 보통 우리 은하군, 참고로 우리 은하가 속해 있는 은하가 백조자리 은하단에 속해 있거든. 자, 천여자리, 백조자리 은하군 안에 천여자리 은하단 안에 있거든. 그 정도에 해당하는 게 대부분이야. 그 안에만 해도 은하가 수천 개 들어있어. 그러니까 우리 은하 주변에 있는 한 수백에서 수천 개까지 합친 게 밤하늘에 보이는 별이나 은하들의 대부분인 건 맞아. 그러니까 우리 은하 안에 있는 거 밖에 것도 있다고. 그게 근데 여기서 보일 정도면 얼마나 밝은 거예요? 얼마나 크고 얼마나 밝은 거지. 블랙홀. 블랙홀이 밝은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마침 네가 지금 물어본 거는 내가 요새 재밌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과학을 보다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거든. 그 김범준이 나오고. 우주먼지 나오고. 요새 이정모 관장님 합류하셨더라고. 그 생물. 찬란한 멸종 쓰신 분이 합류하더라고. 마침 며칠 전 거에 그 얘기가 나와. 우주먼지가 소개해주는. 근데 다른 지방대 그 생물학과나 해주는 교수님들이 나와서 같이 합류했는데 근데 보다가 한 반 보다 껐어. 근데 그 전에 그 얘기가 나왔었다. 우리 은하도 공전하지 않냐 막 이런 얘기 하면서 공전 속도 얘기하다가 조금 지투 개념이랑 섞어서 안쪽과 바깥쪽의 도는 속도가 다른데 뭐 그런 얘기 해주는데 딱 지투에 나오는 내용을 하더라고. 우주먼지가 있어. 재석이 안경에 이렇게 줄 달고 다니는 새끼. 내가 그 제일 싫어하거든. 아니, 남자애가 이렇게 되고 걔가 어디더라? 연세대 천문우주공학부인가? 누구지 몰라. 이름도 모르는데 자기를 닉네임은 우주먼지라고. 지훈배잖아요. 지훈배. 아 이름 몰랐어. 쌤이 더 잘해요. 쌤이 더 네? 쌤이 더 똑똑해. 쌤이. 걔는 그쪽만 파는 사람이고 나는 온갖 거 다 하잖아. 아 그건 선생님은 암석하시잖아요. 나 남석도 하고 기후도 하고 사실은 세부 전공은 기후 쪽이란 말이야. 진짜요? 응. 지금 석사학위가 기후 쪽이야. 올해 날씨는 어때요? 그래서 선생님은 항상 어디 날씨가 생기면 기상청을 반만 믿고 내가 보고 판단해. 무릎이 아파. 거기는 자료 네이버에 뜬 자료, 기상청 자료, 그 다음에 사설 기상 사이트들 몇 개 있거든. 그거 다 띄워놓고 판단해가지고 가끔씩 우리 와이프가 저기 눈 많이 오는데 차 내려놔야 될 것 같아. 뭐 오늘은 해야겠더라. 내려놓고 우리 집에서 한 100m까지가 조금 경사가 있는데 좀 미끄럽거든. 100m 앞에다 대놓고 거기 이제 거기다 평지니까
사실 오늘도 쌤 어젯밤 10시에 차 우리 딸 학교 앞에다 대놨었어. 그래 들어 견인당하죠. 시골이라니까. 학교 시골이면 뭔가 아니야? 학교 앞으로 이사 갔어 지난 가을. 산 건너 강 건너. 그래서 좋아. 학교에 이제 딸내 학교 걸어가 이제. 우리 엄마 때. 학교에서 제일 가까운 데 사는 애 탑3에 들어갔어. 오. 그 혼자만의 통로가 있어. 후문으로 연결. 우리 집 새길로 가면 후문으로 가는데 3분밖에 안 걸려. 오. 저는 하여튼 뭐 그래. 반까지 올라가는데 10분인데 10분이 아니고 5분입니다. 자 아무튼 요 개념까지 집어넣어서 별들을 어떻게 구분한다? 거기 잘 보면 MK 분류법에 이그젠플 해놓고 태양 G2 V라고 써있죠. 네. V가 아니고 5등급이라는 뜻입니다. 응? 알겠습니까? G2는 뭐냐? 분광형 G형 중에서 레벨 2 정도 되는 G형이 한 6000켈빈인데 G2면은 6000켈빈보다 좀 뒤쪽이라서 조금 낮은 한 5800켈빈 정도 되는 V자 붙으면 주계열성이라는 뜻이야. 주계열성은 기준이 뭐냐? 중심 핵에서 수소핵 융합 반응하고 있는 거를 주계열성이라 그래요. 알겠지?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되고 이제 그 다음 얘기는 별의 진화에서 나온다고. 그래서 HR도의 광도계급, HR도와 광도계급 분광형, 광도계급을 알면 HR도에서 이 별이 어느 포지션에 있는지 지금 진화 단계 어디에 속하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다고요. 알겠니? 예를 들어서 베텔게우스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하면 돼? MI1, I1이다. MIA, IA가 아니라 사실은 1A야. M1A 해버리면 베텔게우스의 분광형이 되겠지. 에다가 광도계급까지. 태양은 G2V 뭐 이런 식으로. 알겠어요? 여기까지가 분광형, 여기는 광도계급. 근데 거기 7이라고 써있는 거는 백색에서는 D라고도 표기한다고 써있죠? 드와프라서. 자 이제 뒤에 넘기면 외계행성 탐사 얘기가 나옵니다. 보이죠? 외계행성 탐사 얘기가 나올 텐데 요거 하기 전에 별의 진화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별은 제일 처음에 뭐였냐면 그래 우주먼지? 성간물질이어서 무슨 물질? 성간물질. 내가 이거를 오늘 테스트 됐나? 오케이. 여기까지 못 나가서 안 됐으니까 오케이. 성간물질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대부분 수소와 헬륨으로 된 애들입니다. 플러스 알파. 여기까지 눈에 안 보여요. 이것들이 미세한 중력차에 의해서 한쪽에 모이면 구름처럼 보이고 그 구름처럼 보이는 애들을 성운이라고 부릅니다. 성운 내부에서도 여전히 중력 수축으로 인해서 뭔가가 몰리는 곳이 생기고 그 몰린 곳 중에서 이제 별이 탄생하게 되는데 그 별을 우리는 원시별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한다고? 원시별. 그러니까 원시별은 아직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별까지는 안 간 거고 수축하다가 발생한 포텐셜 에너지의 전환 과정에서 열 에너지가 축적돼서 어느 정도의 열이 차면 그게 그냥 일부 빛을 내. 1000켈빈 정도 되면 빛으로도 바뀐대 일부. 응? 그래서 한 1000켈빈 정도에 도달하게 돼서 빛을 그냥 내는 거. 스스로 생산한 건 아닌데 그냥 열이 빛으로 전환된 거. 그런데 성운의 성간물질이 굉장히 많아서 원시별이 됐을 때 사이즈가 좀 컸다. 아니면 사이즈가 작았다. 그거에 따라서 별의 일생이 결정이 돼요. 그렇게 크지 않은 원시별이 계속 수축하면 노란색 즈음에 해당하는 주계열성이 됩니다. 태양. 얘는 이 원시별이 계속 중력 수축을 해서 중심부의 온도를 계속 끌어올린 거야. 끌어올리다가 중심부의 온도가 1000 이번엔 많이다. 1000만 켈빈 이상이 되면 노란색 별에 들어가게 되겠고 1000만 켈빈 뿐만 아니라 약 1800만 켈빈까지 올라간다든지 해버리면 사이즈도 크고 파란색 주계열성이 되는데 태양은 이 노란색 주계열성에 속하는 거죠. 응? 이 단계에 도달하면 이제 드디어 별이라는 말을 쓰는 거야. 이게 뭐야? 주계열성 메인 시퀀스. 이 상태로 태양은 거의 80억에서 90억 년 가까이 보냅니다. 지금 절반 정도 지났다고 하고 응? 아직 한 40억 년 넘게 남았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진화를 해서 되는 게 뭐냐? 그게 적색 거성이야. 무슨 거성? 적색 거성. 이 적색 거성 단계를 넘어가면 터져. 그거를 행성상 성운이라고 불러요.
초신성 아니에요? 네? 초신성 폭발 아니에요? 초신성은 여기서 되니까. 그리고 나서 이 행성상 성운으로 소규모의 폭발을 한 후에 남아나는 게 백색 외성이고, 파란색 주계열성은 진화가 굉장히 빠릅니다. 금방 부풀어 오르면서 수명은 얘에 비하면 거의 뭐 100분의 수준밖에 안 돼요. 심지어 1억 년이 안 되니까. 얘는 초거성이라는 녀석으로 크게 발달해요. 백색 외성, 아니 베텔게우스가 이 정도 되는 거지. 그러다가 이게 터지면 그게 초신성이야. 그 초신성이 터지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블랙홀이에요. 심할 경우에는 블랙홀까지 가고 좀 덜하면 중성자별까지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중성자는 겁나 빠르게 도는 거 아니에요? 중력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백색 외성 프렌드. 이게 별이 이쪽으로 진화하느냐 저쪽으로 진화하느냐는 거는 별의 처음에 주계열성이 됐을 때 질량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건데 이걸 별의 진화라고 하고, EV 같은 느낌. 별의 진화라고 얘기를 하고, 적색 거성일 때 초신성일 때 그 전 주계열성일 때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주계열성일 때는 중심 핵에서 수소의 융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주계열성일 때는 여기일 때는 중심 핵에서 수소 원자를 가지고 헬륨을 만들면서 질량의 결손이 살짝 발생하는데 이게 에너지로 바뀝니다. 이게 태양과 또 다른 별들이 방출하는 빛의 열의 근원이야. 이거를 수소 핵융합 반응이라고 불러요. 여기서 4예요. 4개야, 4개. 수소 원자 4개가 헬륨 원자 1개로 바뀌면서 아주 적은 양의 질량이 감소하는데 그 감소한 질량이 에너지로 바뀐다는 뜻이야. 고성장 중성 차이. 그치, 그 차이 때문에 그래. 이건 양성자 4개인데 이거는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근데 그렇게 되면 원래 질량이 좀 늘어야 되지 않냐? 중성자가 양성자보다 좀 무겁잖아. 그래요? 근데 이게 결합하는 과정에서 빠져나가는 게 있어. 아 살짝 2단계 되는. 그래서 단순하게 화학에서 나오는 중성자가 더 무겁지 않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 플러스가 4개짜리가 따로따로 있는 거지만 얘는 플러스 2개에 중성자 뉴트론 2개 붙은 거니까 중성자가 무거워서 이게 더 질량 크지 않냐. 그 과정은 아니야. 결합하는 과정에서 빠져나가는 게 생겨가지고 이게 질량이 좀 줄는데 아주 극히 줄어. 근데 태양 크기에 비한 이게 지금 가장 간단한 걸로 나타낸 거지 실제로 엄청나게 많은 반응이 일어날 거 아니야. 그래서 그게 에너지가 되는데 이 과정도 태양 같은 경우 한 4, 50억 년 지나면 끝나요. 그러면 나중에는 핵 속에는 헬륨만 남겠지? 그럼 어떻게 되느냐? 헬륨이 수축해. 그래서 온도를 다시 1500만에서 1억 도까지 끌어올려. 그러면 헬륨이 다시 탄소가 생기는 반응으로 핵융합을 일으켜. 그때부터 이제 거성이란 타이틀로 가는 거야. 근데 이제 1억 도에 해당하는 온도가 만들어질 때 바깥쪽으로 막 강력한 에너지를 뿜어내면서 별이 부풀어 오른다고. 그래서 커진다고. 그게 거성이야. 생각해봐. 노랗거나 파란 별이 부풀어 오르면 단위 면적당 도달하는 에너지가 점점 분산되겠지. 그래서 적색이 빨개지는 거야. 파장이 길어지는 쪽. 똥개 스타일로. 그러면서 참고로 적색 거성 정도 되는 태양급은 이 핵융합, 더 고차원적인 핵융합 반응을 한 2번밖에 못합니다. 그러니까 탄소가 생기는 반응에서 거의 반응이 끝나고 그때가 한 10억 도가 채 안 되거든. 또 탄소를 가지고 수축을 하다가 열을 만들어서 다음 단계로 가려고 하는데 감당이 안 돼서 터지면 그게 행성상 성운이야. 그래서 행성상 성운은 보통 10억 켈빈 이내에서 일어나는데 터지는 게 이 초거성은 그 다음 단계 반응이 한 서너 차례 더 일어나. 다음 단계 더 무거운 원소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야. 우라늄을 우라늄까지는 여기서는 아니고 여기서 만들어지고. 만들어지고. 그래서 초거성 내부에서는 최대 철까지 만들어져요. 원자번호 26번이. 그때 온도가 한 30억 켈빈이 좀 안 돼. 그러다가 철까지 만들어지면 또 수축해. 감당을 못해서 터져. 30억, 40억에서 터지는 거는 얘랑 급이 다른 거죠. 그치? 터지면서 순간적으로 생기는 고온 고압 조건이 만들어지고 그때 이제 26번인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소량이지만 생길 수 있다. 대표적인 뭐 금, 우라늄 이런 거. 그리고 나서 중심에 남아있는 중성자들만 모여서 이게 되던가 더 수축하면 블랙홀까지 지나갈 수 있다고 나오는데 보통 여기까지 가는 애들이 중성자별까지 가는 애들이 태양보다 질량이 한 20배 정도 안팎인 애들. 블랙홀까지 가는 건 이미 주계열성일 때 태양보다 질량이 한 25배에서 30배를 넘어가는 애들은 블랙홀까지 간다고 합니다. 결론은 뭐에 대한 얘기야? 별이 어떻게 진화하는가는 뭐에 따라 달렸어? 처음에 질량이 얼마나 컸냐. 그러니까 주계열성 라인에서도 왼쪽에 위치한 애들이 초진성까지 간 애들인 거고
태양이나 그 밑에 있는 애들은 참 더 밑에 있는 애들은 여기까지 가지도 못해요. 그냥 갈색 외성 이러고 그냥 바로 넘어간다고 나와. 몰라도 되고. 결국 질량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외계행성 탐사와 골드락 수존, 그 다음에 이제 허블 법칙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했고, 수배 또 많이 받으시고 쌤, 대박 나십시오. 근데 저기 일단 MC가 아니라